안녕하십니까. 2023년 9월 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전문을 뉴스타파가 어제 오후에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니냐.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짜깁기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러면 뉴스타파도 공범 아니냐. 때로는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범이 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1편에는 이 내용이 주로 뭐고 그래서 총평만 하고 강론 부분은 2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신앙님 씨가 조우영은 가가지고 방 땡땡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?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?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 혼자 조우영 혼자가 그랬다는 거죠.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타줬다는 얘기입니다.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?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. 그러니까 검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나온 건 아니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신앙님이 검사 누구를 만난 거야? 그러니까 김만배가 박땡땡을 만났는데 박땡땡이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요 대화는 뺐습니다. 왜? 이 대화를 보면 조우영은 가서 윤석열 검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커피도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직원이 타줬고 그 다음에 박무순 검사가 봐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설정했던 그림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빼고 뭘 보도했냐면 김만배 씨가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.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박땡땡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.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. 이렇게 얘기한 부분만 언급을 보도를 합니다. 그럼 여기에 보면 윤석열 그 당시 중수이과장이 네가 조우영이야? 이런 얘기를 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가 착각해서 얘기를 한 것. 박땡땡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야?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착각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뉴스타파는 이 부분만 보도를 하고 아까 앞에 부분 진짜 정확한 워딩은 보도를 안 했다. 이게 뭐죠? 조작이죠. 사실상. 그래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봐준 것처럼 그렇게 뉴스타파가 얘기를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대장동 관련 얘기라고 합니다.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, 배수지도 해라, 저류도 해라. 내가 욕을 많이 했지. X 같은 땡땡. 뭐 이거 뭐 아시죠? 뭐 XX놈 뭐 공산당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했다. 그러니까 신앙님 씨가 이 사람 남욱, 정영학 뭐 이런 민간업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모르게 자기라는 건 김만배고 이재명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.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만배가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. 얘네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돈 주고 그런 거 나는 통제 못하는 거지. 이재명이도 책임은 없는 거고. 그러면서 김만배 또 천화동인 4567이 전부 남들이거든요. 1, 2, 3은 자기하고 자기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어디 가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. 그렇잖아? 신앙님 씨가.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오로지 1, 2, 3에 대해서만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. 이렇게 맞장구를 치니까 김만배 씨가 가족이니까 그렇잖아 형. 컨트롤을 해보려는데 얘네들은 내 통제 밖이야. 대가리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저는 이걸 봐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만배 씨는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자, 첫 번째 커피를 마시고 온 사람은 박땡땡 검사인데
그러니까 윤석열은 만난 적도 없고 등장도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보도한 뉴스타파의 책임. 이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짜깁기 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.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인데 4호부터 7호. 그러니까 뭐 남욱, 정영학, 조우영, 뭐 배성준 뭐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? 자기는 관여 안 했다?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에 주도한 사람은 남욱이고 그 다음에 주도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. 특히 김만배는 주도하면서 돈 분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정영학 룩실록에 보면 이 돈 분배 과정에서 이른바 공통경비를 뺍니다.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공통경비를 빼고 나눠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공통경비라는 게 뭐죠? 로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. 인허가 하는데 아니면 뭐 추석 명절 뭐 이런 때 선물 뭐 이런 거 할 때 뭐 몇천만 원씩 막 나가니까 인허가 뭐 이런 걸 막 몇억 원씩 나가고 약속한 거 뭐 428억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거는 다 공통경비로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걸 빼고 나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는 그 공통경비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. 그래야 그걸 빼고서 나머지를 할 거 아닙니까? 더군다나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건 뭐 중간 이후에 본인이 직접 뭐 정진상이나 뭐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뭐 이건 어떻게 해라 저건 어떻게 해라 했던 거 아닙니까? 그게 다 드러나 있는데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.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. 그러니까 이게 허위 인터뷰라는 겁니다. 왜?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신학림 씨를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왜 그랬을까요? 이게 바로 나중에 문제가 될 때에 대비한 허위 인터뷰라는 거죠. 만약에 김만배 씨가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게 사적인 대화라면 여기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죠. 사적인 대화였으니까. 예를 들어서 신학림 씨가 천화동이 4, 5, 6, 7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. 이거는 대장동에 관한 인허가권을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장이 모르고서 벌어지는 일이 있겠어? 형 그렇잖아. 잘 몰라서 그런 거지.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신학림 씨 정도 되면 기자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이 시행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은 잡고 있고 이 대장동에 관한 인허가권을 이재명 성남시장, 이재명이든 아니든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죠.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가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가 봐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뭐 무마된 것처럼 얘기를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요.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에 관해서 신학림 씨가 그 수사건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가죠, 사실은. 그래서 그게 실제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고. 근데 이거는 마치 윤석열 검사가 관여된 것처럼 계속 유도성 질문을 해갑니다. 이거는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인터뷰다.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치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산당 같다. 그래서 공공환수를 얼마를 했죠?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5,300억 정도로 해서 단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공공환수가 아니고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할 내용 뿐만 아니고 민간업자가 대부분을 다 가져간 겁니다. 공공환수를 정말 하려고 했다면 그거보다 더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초과이익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데 그걸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? 그러면 사전에 대장동 일당 그 일당 중에 김만배 씨 하고 이런 문제가
교감을 완전하게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. 그런데 그걸 뭐 공산당 같은 새끼 뭐 막 이렇게 욕을 한 걸 보면 이거는 의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. 왜?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데, 그리고 공공환수라고 그런 무늬만 공공환수를 찔끔했는데,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무슨 공산당입니까?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신앙림 씨 앞에서 한다는 거죠.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관련자 증언들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? 숫자에 밝고. 그래서 성남시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마치 자기네들 그 수익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게 김만배 씨의 의도된 설정이라는 겁니다. 이 인터뷰에서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인터뷰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물론 김만배 씨나 또 이제 내일 이재명 그 대표가 검찰에 불러가면 그때는 뭐 이거 대장동 얘기가 아니고 쌍방울 대북 선거 문제지만, 여하튼 이런 부분을 뭐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전면적으로 부인하겠죠. 김만배 씨의, 아마 김만배 씨의 그런 프레임에 맞춰서 부인을 할 텐데, 그리고 신앙림 씨도 뭐 마찬가지고요. 그럴 텐데 검찰이 특별수사팀, 검사 한 1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뭐 꾸렸다고 뭐 다 밝혀진다,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다만 하여튼 꾸려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. 특히 여론조작 부분. 왜냐면 김만배 씨,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뉴스타파의 책임도 있죠. 뭐 분명한 부분을 드러내고 마치 오해가 생기도록 짜깁기 한 이유, 그게 바로 대선 여론조작이죠. 뿐만 아니고 김만배 씨가 처음부터 대장동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이 마치 뭐 관련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 부분, 이것도 의도된 기획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을 검찰이 증거로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왜? 김만배 씨와 이재명, 신앙림, 뉴스타파 이런 데가 서로 교감을 했다 하는 걸 밝혀내는 것이 사실 휴대전화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미 다 거의 다 없애버렸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나 이제 어제 남욱 변호사도 소환을 했고요. 신앙림 씨도 소환을 했고, 남욱 변호사가 상당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알고 있죠. 이런 사람들의 여러 진술을 이렇게 교직해보면 서로 엮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걸 엮어서 보면, 그러면 김만배 씨의 거짓이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. 그런 그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